여러분, 혹시 매일 3번씩 양치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양치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양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양치 방법은 아무리 오래 닦아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양치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이진호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잇몸이 건강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양치 횟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양치 방법과 타이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를 해오셨더라고요. 치아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건 20년 전이었어요. 당시 72세이신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잇몸이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같은 나이 다른 분들은 대부분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분만 유독 건강하신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양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양치 방법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일반적인 방법과 확실히 달랐어요. 첫째, 식사 후에 바로 양치를 하셨어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부터 하셨죠. 셋째, 치아가 아니라 잇몸과 치아 경계를 집중적으로 닦으셨어요. 넷째, 혀와 볼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방법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잇몸에서 피가 안 나기 시작했고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치과에서 검진받으면 잇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8세 박순자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 잇몸 질환이 정말 심하셨거든요.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기까지 했어요. 곧 틀니를 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분께 올바른 양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배웠는데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더라고요. 흔들리던 이도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8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도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틀니 대신 건강한 자기 이로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구강 건강은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5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평생 건강한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가 시리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김영희님 이야기입니다. 영희님은 평생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빠짐없이 3분씩 꼼꼼하게 닦으셨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양치가 중요하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실제로 양치를 빠뜨리는 날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번은 꼭 지키셨어요. 그런데 60대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조금씩 묻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불쾌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양치를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입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더래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민망하셨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잇몸이 아프고 피가 나니까 자꾸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더래요. 좋아하시던 배추김치도 제대로 씹기 힘들어지셨어요. 영희님은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자신은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으니까 더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영희님께 양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여쭤봤죠. 하루 3번 3분씩 정말 성실하게 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희님의 양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셔야 하는데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30분씩 미루고 계셨어요. 식사 끝나고 한참 뒤에 양치를 하시니까 그 사이 세균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드시고 한참 뒤에 양치를 하셨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물을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그대로 삼키고 계셨던 거예요. 셋째, 치아만 열심히 닦으시고 정작 잇몸과 치아 사이는 제대로 닦지 않으셨어요. 칫솔을 좌우로 문지르기만 하시고 잇몸 경계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세균들이 바로 그 경계 부분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안 닦이고 있었던 거예요. 넷째, 혀와 볼 안쪽은 아예 안 닦으셨습니다. 치아만 닦으면 양치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냄새의 주범이 바로 혀에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영희님께 이 4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식사 끝나고 3분 이내에 바로 양치하기. 둘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 마시기. 셋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경계 집중해서 닦기. 넷째, 혀와 볼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기. 영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1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조금 더 상쾌한 느낌이 드시더래요.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잇몸에서 피가 거의 안 나기 시작했고 입냄새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딱딱한 음식도 예전처럼 씹을 수 있게 되셨죠.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영희님은 정말 밝은 표정이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안아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던 배추김치도 다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셨대요. 지금은 70대가 다 되어 가시는데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건강 전도사가 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치간 칫솔 사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당뇨병이 악화되고 심장 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5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대요. 입안의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강 건강만 잘 지켜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양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구강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강 관리 핵심 5가지. 먼저 양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언제 양치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세요. 바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음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바로 양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음식물 찌꺼기가 가장 많을 때고 세균들이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치의학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이 30분 후에 양치한 그룹보다 잇몸 질환 발생률이 40%나 낮았대요. 이 3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레몬, 포도, 와인, 신김치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양치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치아의 표면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든요. 72세 박철수님은 매일 아침 레몬물을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치아가 눈에 띄게 약해지셨어요. 산성 음식 직후의 양치가 오히려 치아를 깎아내린 겁니다. 산성 음식을 드셨을 때는 먼저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양치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이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대한구강보건학회 연구에서도 산성 음식 섭취 후 즉시 양치한 그룹이 30분 후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손상이 3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산성 음식 드신 후엔 꼭 기다렸다 양치하세요. 두 번째로 아침 기상 후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먼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양치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양치 먼저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거든요. 아침에 입냄새가 가장 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입안 세균 수가 저녁 취침 전보다 평균 8배 증가한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세균이 만든 찌꺼기를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68세 이순자님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 마시기가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양치는 그 다음에 하셨죠. 그런데 자꾸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치 순서만 바꿔드렸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양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드시라고요. 한 달 만에 소화 문제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양치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구강위생관리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치 횟수에 관한 거예요. 하루 3번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 3번이 아니에요. 입안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닦아야 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만 드시는 분은 3번이면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간식을 드신다면요? 75세 김순옥님은 하루 3번 양치를 정말 철저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후마다 과일을 드시고 저녁 늦게 우유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간식 후에는 양치를 안 하셨어요. 하루 3번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결국 잇몸 질환이 생기셨어요. 간식 먹고 나서 양치를 안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세균들이 계속 자라난 거예요.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 후 양치를 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세균막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치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간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양치를 다시 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양치 부위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만 열심히 닦으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간 홈처럼 들어가 있죠. 세균들이 바로 여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연세대학교 치의학연구소에서 잇몸 질환 환자들의 구강을 분석했더니 90% 이상이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서 세균막이 발견됐대요. 정작 치아 표면은 깨끗한데 경계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70세 정민호 님도 평생 치아를 열심히 닦으셨는데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났어요. 칫솔질 방법을 살펴보니 치아 표면만 좌우로 문지르고 계셨더라고요. 잇몸과 치아 경계는 전혀 닦이지 않았던 거예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경계 부분을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2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습니다.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5번째는 혀와 볼 안쪽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치아만 닦고 끝내시는데 그러면 양치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입안 점막은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혀는 주름 덩어리죠. 이 주름 사이사이에 세균들이 가득 살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구강미생물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입냄새의 주원인인 세균의 60%가 혀에 있다고 해요. 치아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혀를 안 닦으면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7세 한영자님은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민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혀 닦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칫솔로 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혀가 상하니까 적당한 힘으로요. 볼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칫솔로 양쪽 볼 안쪽 점막을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혀와 볼까지 다 닦아야 양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혀와 볼 안쪽도 꼭 닦아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완벽한 구강관리법. 이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칫솔 선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모가 딱딱한 게 더 잘 닦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거든요.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으면 잇몸이 상하고 치아 뿌리까지 드러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60대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드러운 칫솔 사용 그룹이 딱딱한 칫솔 사용 그룹보다 잇몸 건강도가 30% 높았대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칫솔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바꾸셔야 해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닦는 효과가 떨어지고 세균도 많이 생기거든요. 칫솔모가 벌어지기 전이라도 3개월이 지나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올바른 칫솔질 각도와 힘 조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 쪽으로 기울이세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려가며 닦으시면 됩니다. 좌우로 세게 문지르는 건 좋지 않아요. 잇몸이 상할 수 있거든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닦는 게 핵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치의학연구팀에서 칫솔질 압력을 측정했는데 150g 이상의 힘으로 닦으면 오히려 잇몸 손상이 증가한다고 해요. 칫솔을 손가락 끝으로만 가볍게 잡고 힘을 빼고 닦으세요. 73세 조영숙님은 평생 힘주어 칫솔질을 하셨어요.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시린 증상이 심해지셨답니다. 칫솔질 압력을 줄이고 부드럽게 닦는 방법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3번째는 치간 칫솔 사용법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을 닦는 작은 칫솔이에요. 일반 칫솔로는 절대 닦을 수 없는 부분을 닦아주는 도구죠. 치아 사이 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정말 많이 끼어요. 이게 안 빠지면 그 자리에서 썩으면서 치석이 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 자료를 보면 일반 양치만 하는 경우 치아 표면의 60% 정도만 닦이고 치아 사이 40%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95% 이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치간 칫솔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치아 사이 틈에 치간 칫솔을 살짝 넣고 앞뒤로 23번 움직이면 됩니다. 너무 세게 밀어 넣으면 잇몸이 상하니까 부드럽게 하세요. 69세 최명숙님은 치간 칫솔을 처음 써보셨는데 놀라셨대요. 일반 양치 후에 치간 칫솔을 쓰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엄청 나오더래요. 그동안 이게 다 입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아신 거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치간 칫솔을 한 번씩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구강청결제 올바른 활용법이에요. 구강청결제를 쓰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구강청결제는 양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구강청결제는 양치 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양치질이 기본이고 구강청결제는 추가 살균 효과를 주는 거예요. 대한구강보건협회 권고사항을 보면 구강청결제는 하루 12회 양치 후에 사용하되 30초 정도 입안을 헹구고 뱉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자주 쓰면 입안에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집에서 양치를 잘하셔도 6개월에 한 번은 전문가한테 체크를 받으셔야 해요. 치석은 양치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치석이 쌓이면 잇몸 질환이 생기고 이게 진행되면 시야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받으시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년에 1회 이상 정기 검진을 받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후 자연치아 보존율이 2배 높았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양치 방법은 이랬을 거예요. 하루 3번 치아만 열심히 닦고 현아볼 안쪽은 신경 안 쓰고 치간 칫솔도 안 쓰시고 6개월마다 정기 검진도 안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잇몸 질환은 계속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잇몸은 더 나빠지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치아를 잃으면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영양 섭취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죠. 그러면 전신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음식 먹고 3분 이내에 바로 양치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부터 하고 잇몸과 치아 경계를 집중해서 닦고 혀와 볼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고 치간 칫솔까지 사용하시면요.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잇몸과 튼튼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입냄새도 사라지고 음식도 제대로 씹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전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양치하기. 이것만 바꾸셔도 구강 건강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